네, 다음에 실험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AD 컨버터 실습을 하고 있는데요. AD 컨버터의 다이내믹 특성과 스태틱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스태틱 특성을 먼저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스태틱 특성은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가로축이 아날로그 입력 전압에 해당하고요. 여기에 레퍼런스 전압이 있다고 쳤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빛짜리 0에서부터 3까지 값을 가지는 2빛 AD 컨버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레퍼런스 전압을 2의 2승, 그러니까 4분의 V 레퍼런스를 VLSB로 가지는 AD 컨버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0번 구간,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이렇게 나눠 놓을 수 있는데요. 가로축이 아날로그 입력이라고 보시고 세로축이 디지털 아웃풋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그 VLSB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한 빛이 바뀔 때마다 VLSB씩 바뀌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VLSB의 단위는 우리가 보통 VLSB를 우리가 측정하는 V 레퍼런스 전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넘버 오브 빗으로 지금은 2빛짜리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4분의 1씩 4로 되는데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에는 볼트고 밑에는 빛입니다. 한 빛이 가지고 있는 전압 간격 이게 지금 VLS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DL한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 전압 구간 이 구간을 보시면 전압 크기가 조금 더 굵게 해보죠. 여기 크기와 여기 크기 이게 둘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구간 이 정도 전압 차이가 VLSB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V 레퍼런스는 간단하게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V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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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LSB. 그러니까 여기 가로축이 지금 입력 전압에 해당하니까요. 이 정도 전압이면 한 빛 전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0, 1, 2, 3 모두 다 똑같은 VLSB의 전압을 가지고 있도록 여기 지금 가로선들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경우가 아이디얼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아이디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디퍼런셜 란리니어티와 인티그럴 란리니어티로 표현을 하는데요. 먼저 디퍼런셜 란리니어티는 원래 지금 보면 여기가 아이디얼한 구간에는 여기가 아이디얼한 구간입니다. 근데 만들다 보니까 한쪽 코드는 좀 일찍 켜지고요. 그 다음 조금 나중에 켜지고 그래서 이 구간 자체가 델타 V만큼 변했는데 원래는 빨간 데서 빨간 데까지가 델타 V가 V 레퍼런스 정도에 해당했는데 지금은 좀 더 넓은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전압 구간이 다른 전압 구간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 원래 VLSB의 크기는 여기서 이 정도 전압 가로축이 전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압보다 이 전압이 더 큰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한 빛이라면 여기는 한 빛보다 조금 더 큰 값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분의 1이 한 빛에 해당하는데 0.25가 VLSB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한 구간이 0.25씩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측정했던 델타 V가 아이디얼 하면 사실 0.25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두 개를 나누면 0.25 나누기 0.25이니까 한 빛 구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한 빛 구간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0.3 정도 됐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 구간의 빛은 이 구간에 요 정도 전압 차이에 의한 빛은 한 빛보다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요. 전압을 0.3을 0.25로 나누면 이게 넘버 오브 빛으로 표현되는데요. 1.2 빛 정도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아이디어라면 1빛이 나와야 되는데 1.2빛이 나왔기 때문에 DNL이 1.2 빛에서 1빛, 아이디어라는 게 1빛이니까 차이로 0.2빛 정도의 오차가 0.2빛 정도의 에러가 생겼습니다. 지금같이 이런 경우를 0.2빛 DN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지금보다 더 이게 그 트랜지션 되는 구간이 커질 수도 있지만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이 더 좁아들어서 만약에 트랜지션을 이때 했다 고 하면 이렇게 트랜지션을 했다고 하면 델타 V가 줄어들었겠죠. 그죠? 델타 V가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0.2였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DNL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델타 V가 0.2니까요. 0.2 나누기 0.25 하게 되면 0.8빛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 구간이 코드 하나가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빛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1빛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DNL은 이게 0.8빛인데 DNL은 0.8빛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얘가 1빛이 나와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빼게 되면 마이너스 0.2빛이 DNL에 해당입니다. 그래서 DNL은 한 빛보다 커질 수도 있고 한 빛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DNL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관측된 전압 스텝을 VLS로 바꾸면 이게 넘버 오브 빛으로 환산입니다. 원래 아이디어라면 이게 1빛이 나와야 되는데 그 1빛과 얼마나 차이 나는가, 이게 differential nonlinearity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AD 컨버터는 그래서 DNL이 존재하면 비선형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비선형성은 보호상이 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중에 스펙트럴 리그로스 같은 이렇게 난리니어 이펙트들을 나타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테그럴 난리니티가 있는데요. 인테그럴 난리니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테그럴 난리니티는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로에 대한 빛이고요. 여기가 1에 대한 한 빛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란 경우 지금 제로가 여기서부터 한 빛, 두 빛,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빛, 두 빛까지 왔는데 정확하게 얘가 한 빛, 두 빛을 와 있으면 사실은 아이디어란 경우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아이디어하게 트랜지션을 하게 되면 누적된 차이, 여기 차이와 여기 차이를 누적한 게 두 빛이 나오니까 이상적인 경우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끌어내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누적된 비트 수가 걔하고 같으면 난리니티가 없습니다. 인테그럴 난리니티가 존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여기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앞에서 봤던 요 구간 자체만 보게 되면 DNL이 존재합니다. 지금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될 지금 원래는 여기에 있어야 될 트랜지션이 여기로 옮겨왔거든요. 지금 트랜지션 되는 데가 여기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매저하는 구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의 전압이 몇 빛인지를 보게 되는데 원래는 두 빛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두 빛보다 조금 더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빛보다 조금 더 나온 양을 우리가 IN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값이 원래 나와야 될 빛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가지고 INL을 표시하게 됩니다. 데이터 컨버터에서 INL과 DNL은 중요한 성능 지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아트멜 스튜디오 코드를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스탠다드 인티저 헤더를 읽어드리면 이런 타입들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unsigned integer 8bit짜리인데요. 이게 이런 타입을 안 쓰려면 unsigned charac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ADC 밸류를 저장하는 버퍼 사이즈만큼 저장을 하고요. 이제 버퍼에 몇 개 저장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ADC 인덱스를 뒀습니다. LCD하고 UART 라이브러리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AD 컨버터 초기화하는 코드인데요. ADMUX를 헥사 넘버로 0x64를 썼습니다. 그래서 02를 썼다는 얘기는 AVCC 전압을 쓰겠다는 얘기인데요. AVCC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VCC 쪽, AVCC를 VCC 쪽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전압을 원래는 인터널 1.1V를 쓰고 있었는데 레퍼런스를 01로 바꾸게 되면 5V 정도의 AVCC를 쓰고요. 그리고 지금 코드에서는 여기를 레프트 라인을 이네이블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프트 라인을 이네이블 시키죠. 그죠? 이렇게 이네이블 시켜서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한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가 그 오토 트리거링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인터럽트 이네이블이 ADC 인터럽트 이네이블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프리스케일러는 지난번처럼 111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8 프리스케일러 팩터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저희들이 샘플링 레이스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하면요. 지금은 여기를 00로 해놨기 때문에 프리러닝 상태에 있게 됩니다. 프리러닝 상태에 있으면 저희들이 시스템 클락이 8메가 클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ADC 클락은 지금 프리스케일러 128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128로 나누게 되면 한 62.5kHz 정도의 ADC가 사용하는 클락을 쓰게 되죠. 그죠? 이때 AD 컨버팅 하는데 몇 개의 클락이 필요한가 하면요. 매뉴얼을 읽어보시면 트리거를 이제 그 오토 트리거로 해두고 프리러닝 상태에 두게 되면 하나 컨버팅 하는데 13개의 클락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링 클락은 여기를 13번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AD 컨버팅을 할 때 저희들이 Successive Approximation 방식을 쓰는데요. ADC 클락 13개가 지날 때마다 샘플 하나씩 컨버팅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링 속도를 보면 4.81kHz 정도의 샘플링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피리어드를 보면 이 주기를 나누게 되면 지금 20.8 마이크로세크 정도의 샘플링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샘플하는 개수를 1024개를 가져온다고 하면 전체 게이팅 타임은 샘플을 1024개 가져오니까요. 1024개 곱하기 샘플하는 시간을 잡으면 한 213ms 정도 0.213초 정도 되겠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전체 컨버팅하는 시간은 한 이 정도 시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INL, DNL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소투스나 램프 신호를 줘야 되는데요.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램프 신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인가하고 있는 신호가 램프 신호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맨 먼저 제가 체크했던 게 여기가 파워 오프. 그래서
지금 보면 AVCC 값이 4.93 정도 됩니다. 한 5V 정도 되기 때문에 AVCC를 제가 여기 그 볼트미터 딤 전압 소스로 여기 연결해서 측정을 하면 4.9V 정도가 나옵니다. 4.9V 정도의 전압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가 4좀 계속 움직였어요. 4.95 정도, 95 정도 해놓겠습니다. 이 정도 전압인데요. 우리가 측정하는 게 사실 0V부터 4.95 사이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을 할 때 제가 볼티지 수입을 미니멈을 마이너스 0.1V, 맥시멈을 한 5.2V 정도를 수입하게 해뒀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압의 크기를 보면 5.3V 정도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3V 정도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옵셋을 2.5를 두고요. 2.65 앰플리튜드를 주게 되면 밑으로 마이너스 0.1V부터 위로 5.2V까지 수입을 하고요. 전체 주기를 제가 5Hz로 잡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ms, 전체가 200ms 정도 수입할 수 있도록 펑션 제너레이터를 셋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코프에서 저희들이 샘플링을 할 때 샘플링 속도를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여기 맞추기 위해서 스코프를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66.4ms는 지금 저희들이 샘플 개수가 8000개, 여기 8000개라고 적어놨죠. 8000개고 샘플링 속도가 4.81kHz, 샘플링 주기가 208 마이크로세크. 그게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샘플링 주기가 208 마이크로 4.81, 그래야지 똑같은 타이밍을 가지고 스코프에서 재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셋업을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펑션 제너레이터 왜 그런 값을 가지는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AD 컨버터 클락에서부터 샘플 개수를 이렇게 잡았을 때 샘플링 속도가 208 마이크로세크 정도 된다는 걸 봤었고, 이제 208 마이크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계산을 한 값입니다. 8000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으면 1.664 세크 정도의 시간 동안 샘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같은 건데 밑에 타이밍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마이너스 832mm에서부터 832mm까지 하게 되면 1.664 세크 정도의 타임 피리어드를 가지고 여러 샘플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들이 측정한 AD 컨버터의 값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여기에 있는 값을 엑스포트를 했어요. 클립보드에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한 다음 엑셀에 여기는 샘플링 계산할 때 쓴 거고요. 스코프 데이터, 스코프 데이터를 여기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스코프에서 들어온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죠? 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움직일 때 지금 여기 코드에서 보시면 AD 컨버터가 16ms마다 한 번씩 208 마이크로세크마다 한 번씩 데이터 컨버터로 컨버팅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인터럽트 벡터가 엔드 오브 컨버전 때 인터럽트 벡터가 불려집니다. 불려지면 ADC 밸류에다가 현재 ADC 컨버터 값을 넣는데요. 지금은
8빈 모드로 레프트 라인을 시켜서 8빈 모드로 구동합니다. 그래서 로우 바이트는 읽지 않고 하이 바이트만 읽습니다. 하이 바이트만 읽어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하이 바이트를 읽어서 저장을 하고 만약에 버퍼 사이즈보다 인덱스가 커지게 되면 인터럽트를 AD 컨버터 인터럽트를 끄고 ADC 인덱스를 0으로 리셋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기다리게 되는 거죠. 실제 여기 와 보면 이제 그 포트 정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LCD 초기화 그리고 통신 UART 쪽 그리고 AD 컨버터 초기화하고 LCD에 뿌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AD 컨버터 상태를 보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 지금 대기 상태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C 캐릭터를 받게 되면 인터럽트 이네이블 시키고 스타트 컨버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A를 주게 되면 이렇게 ADC 밸류를 리턴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해서 다운로드를 시켜 놨는데요. 그걸 시리얼 컴포넌트로 이렇게 클리어 시키고요. 이제 샌드를 하게 되면 얘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클로즈 다시 오픈. 네, 잠깐만요. 다시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열렸네요. 해서 다시 가져와서 8번을 오픈을 하고요. C 커맨드를 주게 되면 AD 컨버팅을 하게 됩니다. send. 지금 측정이 끝나고요. 측정이 끝나고 나면 A라고 해서 값을 주면 이렇게 값을 읽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읽어온 값을 카피해서 해서 엑셀 시트에 다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AVR 데이터로 해서 여기에 페이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AVR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AVR 데이터가 1바이트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255가 최대가 됩니다. 255에서 다시 또 제로로 떨어지고요. 제로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INL, DNL을 추출을 하겠습니다. INL, DNL을 추출하는 과정은 다음 비디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